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아스날은 주전들이 부상 복귀를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리그에서 2연패를 하며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 요새 이기긴 하는데 경기력이 답답하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스날의 득점 중엔 코너킥에 의한 득점도 많습니다. 답답했던 상황에 코너킥으로 득점을 챙기며 승점을 가져갔던 적도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아스날의 최근 문제점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타는 이번 시즌 영입 자원들로부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영입 중의 핵심은 하베르츠와 팀버 그리고 라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하베르츠 자리에 지난 시즌 자카가 있었습니다. 몇 시즌 동안 부침이 있었던 자카가 지난 시즌엔 아르테타가 요구하는 것들에 완전히 적응하며 외대고로 옆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자카는 왼쪽 메잘라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방과 후방을 오가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좌풀백인 진첸코와의 호흡도 좋았고 공격적인 가담 역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라니트 자카를 레버쿠젠으로 보내게 되면서 아르테타는 하베르츠에게 그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베르츠는 키가 크기도 하니까 추가적으로 제공권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카와 하베르츠가 같은 자리에 사용되는 건 맞지만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베르츠가 더 공격 쪽에 치우친 선수죠. 그래서 하베르츠의 수비적인 면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데클란 라이스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스와 하베르츠 둘 다 영입에 성공하며 지난 시즌보다 더 앞쪽에서 공을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진 스쿼드를 완성했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데클란 라이스가 리그 탑급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파티가 가지지 못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6번 자리에서 빌드업은 파티보다는 조금 밀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좌하기 위해 아르테타는 양쪽 풀백을 빌드업에 사용하길 원했을 겁니다. 풀백은 왼쪽 자리는 진첸코, 오른쪽 풀백은 아마 팀버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버가 시즌 초반부터 아주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아스날의 플랜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나이트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중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화이트는 애초에 센터백이기 때문에 아르테타가 원하는 수준의 인버티드 롤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카를 지원하기 위해 오버래핑까지 해야 하니 빌드업을 신경 쓰기보단 수비와 오버래핑에 집중해야 했죠. 게다가 토미야스가 최근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베나이트가 계속 기용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서 폼이 점점 하락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빌드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사카에게 공이 가니까 아르테타는 또 한 번 전술적인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외데고르는 지난 시즌과 다르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르테타가 시즌 초반에 그렸던 더 앞쪽에서 공 소유와는 조금 어긋나는 그림입니다. 더 내려오는 게 실제 경기를 봐도 확인이 되고 히트맵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외데고르가 주로 머물렀던 자리고요. 지난 시즌은 후방 쪽 영역이 점점점점 이런 느낌으로 칠해져 있다면 이번 시즌은 후방 쪽 붉은 영역이 조금 더 진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외데고르는 조금 더 내려와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장면처럼 아스날은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외데고르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앞쪽에서 전방 압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데고르는 위아래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체력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외데고르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데고르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과부하를 견뎌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아스날의 경기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시즌 공격 과정에서 좋은 장면들을 보면 외데고르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시작점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웨스트햄전, 풀럼전 두 번의 패배에선 다른 경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데고르에게 너무 많은 역할이 부여된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에서 사카가 차지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카의 아이솔레이션에서 파생되는 공격이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사카가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들과 1대1 내지는 2대1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두 명을 그냥 뚫고 돌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 컨디션이 좋을 때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렇게 사카가 두 명의 수비를 측면에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외데고르가 사카 옆에 붙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수비가 두 명 정도 딸려 나왔을 텐데
롯데의 외대고르에게 내줍니다. 이때 베나이트가 사카 뒤로 돕니다. 아니면 두 명이 딸려 나온 공간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때도 있죠. 물론 토미야스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사카의 아이솔레이션은 공격 쪽에서 많은 변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뭘까요? 사카가 측면 쪽에서 공을 잡고 오랫동안 버텨줘야 합니다. 어쨌든 2명 정도를 끌고 다녀야 아스날이 부분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경기에선 예전만큼 공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카에게도 체력적인 부담이 찾아온 거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한창일 때 경기 중에 자리에 앉아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나갔던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체력적인 부담을 알아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결국 사카의 체력적인 부담이 아이솔레이션 실패로 이어지는 날엔 아스날의 경기 내용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한 가지 맥락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스날의 감독인 아르테타의 플랜 A 고집입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긴 하지만 시즌 내내 하는 경기가 기존의 플랜 A에서 선수들만 조금씩 바꾼다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그 선수들을 조금 바꾸는 것도 아르테타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주전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주전 선수들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 쪽에는 꽤 잔뼈가 굵은 미러의 존 크로스가 베나이트는 최근 몇 주 동안 문제를 갖고 뛰고 부카요 사카는 재발하는 아킬레스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알 정도면 당연히 아르테타는 메디컬 팀으로부터 전달받았겠죠. 하지만 주전을 쉽게 놓지 못하는 아르테타입니다. 이것처럼 최근 아스날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4위까지 내려왔고 토미야스까지 아시안컵에 차출되면서 뎁스는 더 약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이 위기를 해결하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외 축구 영상을 비롯해 여러가지 축구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